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한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신용은 상승장에서 쓰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한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 연 기준입니다. 이거 자료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8월 25일 며칠 전에 0.25% 올렸죠. 그래서 그 미국도 2.5, 우리나라도 2.5가 됐습니다.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FOMC 회의가 올해 3번이 남았습니다. 미국은 3번이 남았고요. 우리나라는 금융통화위원회가 2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 0.25씩 올린다면은 연말에 우리나라 금리는 3.0%까지 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는데요. 이 9월 달에는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많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그 다음에는 0.25%씩 두 번을 올리면 3.5%가 돼서 우리나라보다 0.5%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주식 투자 15년 했고요. 부동산 투자 이제 공부한 지 4개월 됐습니다. 그럼 이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내리고 이 금리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금리에 따라서 이 투자 자산 가치가 급등락을 합니다.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맞는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이거를 자료로 해서 부자 될 사람이 많겠죠. 근데 일단은 최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전망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신용 매수가 17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7월 달인가 그랬어요. 7월 말쯤에 17조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막 20조 넘었었는데요. 25조까지 갔었나 그랬어요. 신용 매수가. 근데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8조 정도가 반대 매매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신용 매수하는 사람들이 뭐 이익 실현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 6월에 3,300 찍고요. 쭉 떨어졌는데 미국은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떨어져요. 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은 여기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 샀다가 좀 올랐다 싶으면 팔고 이게 트레이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고 그냥 쭈르륵 떨어졌어요. 올해 6월까지 2,400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도 2,400이죠. 2,300 깨졌다가 2,500 왔다가 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오나보다. 그리고 17조였었는데 이게 여기서 훨씬 줄어야지 지금 이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조 밑으로 떨어져야지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신용 매수가. 그 코로나 때도 7조인가 8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거 17조도 너무 많은데 오히려 여기서 오른 거예요. 신용 매수가 19조가 됐어요.
2조나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 신용 매수가 이자가 계속 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마다 이 장기 그 신용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저기 그 주식 매수할 때 신용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저 매수하는 그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은 3거래일 안에 갚으면 됩니다. 신용 매수를. 내 돈이 1000만원인데 한 2000만원어치 매수했다. 그러면 3 거래일 동안 이 1000만원 빌린 거를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로 빌리는 게 있어요. 장기로 빌리는 게, 이 뉴스를 보면요, 금리가 나날이 치솟으며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7월 이후 증시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 반등과 맞물려 B2, 빚내서 투자 잔고가 오히려 늘었다. 이자율 한두 달 만에 또 올리기도, 90일 넘게 빌리면 10% 안팎이다. 이게 저는 1년 수익률 목표가 10%인데 이거 3달 빌려가지고 10%면은 3, 40이 1년 이자가 40%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이율을 내고 어떻게 이게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상승장에서는 이게 주가가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일부 조정 N자형으로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지만요, 내가 잘못 사가지고 꼭지에서 샀다. 그래도 전고점을 계속 돌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는데 손해를 보다가도 이걸 전고점을 돌파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용 매수를 해도 금방 회복이 되죠. 손해 났다가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 매매 나가기 전에 그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담보금이 부족하니까 얼른 채워넣어라. 그리고 그것만 채워놓으면은 반대 매매 당하지 않습니다. 청산 당하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하락기에는 이게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거는 신도 모르고 제 사부님 워렌 버핏도 절대 모른답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이렇게 반등했지라고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막 반대 매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 매수는 이 초보자는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초보자는 하지 말고, 해도 상승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수들만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막 B2 막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 공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9일자로 일부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융자 기간에 따라 0.4에서 0.5%포인트 인상한다. 지난 4월 18일 이자율을 0.9에서 1.7포인트씩 올린 지 넉 달 만이다. 계좌 유형별로 QV 계좌는 6.5%, 8 내지 15일 빌리는데 6.5%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 다음에 8.7%는 61일 이상에서 7.2%에서 9%로, 나무 계좌는 같은 구간 7.8에서 9.7%에서 8.8에서 9.9% 오른다. 61일 이상인데 그렇게 오른답니다. QV 계좌는 고객이 NH투자증권의 영업점과 QV 앱을 통해 개설한 계좌 및 회사와 제휴한 은행의 영업점에서 2018년 1월 2일 이후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나무 계좌는 고객이 나무 앱을 통해 개설한 비대면 계좌 및 회사와 제휴한 은행의 영업점에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 개설한 계좌다. 그래서 이미 최고 금리 수준을 10% 넘었다. 하나증권이 지난달 1일부터 그린 등급 고객에게 적용한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은
31일에서 60일 10%에서 90일 초과는 10.5%다. 10%가 이미 넘었어요. 그러면 90일이면은 3달인데, 그러면 1년이면은 뭐야, 42%나 되네요. 이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고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이거? 세계 최고 워렌 버핏도 연 수익률이 26%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도 1년 수익률이 29%였습니다. 근데 44% 내고 어떻게 수익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 어제 그 미국 지수가 그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3% 떨어지고요. 어제가 아니구나. 금요일 날 새벽이죠.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3.9%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4%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연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점 몇 프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증권시장 그렇게 피곤하고 그런 날은, 지금도 야간 밤새우고 퇴근했는데요. 피곤하고 그런 날은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 작전이 뭐냐? 저는 이게 2300서부터 막 샀죠. 사가지고 2300 깨질 때도 샀어요. 샀는데 사가지고 주식 50%, 현금 50%입니다. 근데 2500까지 올라갔어요. 반등해서. 그래서 10%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40, 현금 50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지. 현금 60. 마음이 편안하지. 현금 60%나 있는데 여기 2000 지금 400인데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신용거래로 산 사람들은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2%씩 막 떨어지는데, 개별 종목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반대 매매 나가면 자기가 모은 종잣돈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반대 매매 당하면 자기 원금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깡통이 되는 거죠, 깡통.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했는지, 물론 이제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물론 잘 되면은 내가 이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고요. 이게 계속 잘 되면은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저도 젊었을 때 제가 20대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20대에 모은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부잣집 부모님이 막 대주는 경우 아니면은 20대에 돈 벌어봐야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대박 나면 대박 나는 거고, 까먹으면은 탁탁 털리면은 다시 월급 받아서 다시 하면 된다 이거죠.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0대면은. 근데 저는 나이가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59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위험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보자랑 그 꾸준히 수익 나는 사람이랑 차이가 뭐냐? 초보자는 현재 3300까지 갔다가 2300 깨졌다, 2500 갔다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초보자들은 이제 올라갈 거야. N자형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막 삽니다. 자기 돈 모자르면 막 신용으로 막 삽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러다 떨어지면 이게 뭐지? 나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여기다 집어 던집니다. 근데 꾸준히 수익 나는 사람은 모든 경우를 다 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랑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박스권으로 할 때랑 더 떨어졌을 때랑 또 더 떨어질 때랑 이거를 다 대비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여기서 적정한 수준을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락을 해도 내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더 폭락해요? 그래도 계획 안에 있어요. 내 계획 안에. 또 1500 깨졌어요? 그래도 내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 코로나 때 1500 여기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에서 밴드가 3300에 있고 밴드가. 그래서 요 안에서 노는데 내 자금 관리도 요 안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아무 스트레스 제로예요. 올라도 뭐 광분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올라가는 건데 뭘 광분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합니다. 그 쇼핑 갔다가도 그 충동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이 초보자들 내동 매매하지 않습니까? 막 샀다 팔았다. 계획을 자기가 전날에 여기서 이제 팔아야지 계획을 했는데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삽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계획된 행동을 않고 그때그때 충동에 따라서 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99%는 깡통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가 옛날에는 2마리 토끼를 잡다가 경기 침체를 맞았다 이거예요. 물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거. 이 2마리 토끼를 잡다가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한 마리만 잡겠다 이겁니다. 단순 무식하게 한 마리만 두드려 패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물가만 공략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릴 생각 전혀 없다. 그냥 무조건 계속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가파르게 올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하루에 나스닥이 4% 가까이 3.98%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 이거 하루에 이게 은행이자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만약에 3%라 그래요. 1년에 3%, 1년 내내 돈을 몇 개 3% 오르는데 거기 또 세금도 떼죠. 근데 하루에 마이너스 4%가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하락장에 신용융자를 했냐 이거죠. 이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이 돈이 있는데요. 돈이 있는데 돈은 이게 10,000원짜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10,000원씩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성격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이 A가 가진 10,000원과 B가 가진 10,000원과 C가 가진 10,000원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 10,000원짜리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그 힘 있는 10,000원은 어떤 걸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랍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들 등록금 낼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이거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팝니다. 손해보고. 딸 결혼시킬 자금이에요. 이것도 불안하죠. 이 A라는 사람은 이 돈 없어도 나는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야. 이런 돈은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쳐요. 여기서 샀는데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도 나는 이 돈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여기는 3,300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1년 동안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3,300을 뚫고 나가지 한 번도 안 뚫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거를 안 뚫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뚫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길어봐야 한 3년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옛날에 경기 침체 때 이 꼭지에서 물려가지고 십몇 년이 걸린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뚫고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 신용거래는 잘못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신용거래는 최소한 해더라도 상승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